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것 같이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다가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좀 농도를 좀 밝게 할게요. 화사하게. 그래서 곡선을 꺼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밝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I love you라고 한번 써봅니다. 자, 글씨를 먼저 글꼴을 한번 정하시고, 그 다음에 좀 강하게 해볼까요? 엑스트라 볼드. 그 다음에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키울 때 여기에 글씨의 텍스트 크기를 지정을 해서 키우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그 편집 메뉴에서 자유 변형을 이용해서 글씨를 키우셔도 돼요. 자, 이러한 식으로 좀 꽉 채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 정도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됐으면 사이즈를 변형했으니까 엔터 아니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의 형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글씨 형태를 만들어 놓고 글씨 형태만큼 이 배경을 한번 복사해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부분에 이 앞쪽 T라는 부분을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생기죠. 가이드라인이 생기는데 이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는 앞에 눈을 꺼서 가리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이만큼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는 편집해서 복사, 그 다음에 다시 편집해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바탕의 배경 이미지가 복사된 거를, 글씨 모양대로 복사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혼합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혼합 옵션. 이것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나서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앞에 체크를 푸시면 돼요. 자, 경사와 엠보스라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경사와 엠보스 선택하시면 이렇게 약간 볼륨감 있는 그림자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경사 엠보스의 변형을 하려면 해당 그 옵션을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세부적인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옵니다. 자, 내부 경사가 있고, 그다음 외부 경사를 해볼까? 외부 경사 이렇게 하면 외곽 쪽으로 조금 더 그 그림자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밝은 부분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밝은 부분이 생기면서 글씨가 조금 도톰하게 보이죠? 자, 깊이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죠. 자, 크기를 조금 더 하면 더 볼륨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외곽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볼까요? 자, 이만큼이 선택 영역이 되겠죠. 자, 다시 하나 얘를 끄고 그냥 붙여넣기 하게 되면 아까 복사한 I love you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끄고요.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글씨를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있으면 바탕을 클릭할 때마다 텍스트가 하나씩 또 그 커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이동이나 아니면 윤곽도로 선택하시고 작업하시기 좀 편할 겁니다. 자, 이동 툴을 이용해서 다시 적당한 위치로 끄집어 내립니다. 끌어내리고, 자, 이번에는 다른 도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혼합 옵션. 자, 이번에는
내부 그림자를 한번 볼까요? 내부 그림자를 하게 되면 약간 오목하게, 그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또 한번 외부 광선, 내부 그림자를 체크를 끄고 외부 광선을 선택해 보면 바깥으로 내부 광선이죠. 안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데,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흰색으로, 그러면 안쪽으로 흰색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약간 네온 같은 그런 글씨 형태가 약간 보입니다. 여기에서 뭐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조절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섀도우를 한번 볼까요? 섀도우를 한번 선택해 가지고 보시면 약간 줄여 볼게요. 섀도우, 드롭 섀도우 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내용을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곱하기라고 하는 건 이 그림자가 배경과 겹쳐보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이 그림자 형태가 바탕에 있는 이미지와 겹쳐서 보이게 되죠. 그렇게 혼합 모드, 여기에 있는 혼합 모드는 배경과 겹쳐보기 방식이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도 하고, 또다시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옵션, 혼합 옵션을 다시 꺼내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꺼냅니다. 꺼내셔서 드롭 섀도우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볼까요? 자, 불투명도는 올리면 점점 진하게 되고 내리면 흐릿하게 연하게 그림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만큼 띄워서 그림자가 보일 것인가 라는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이제 외곽 부드럽게 할 거냐 아니면 강하게, 그림자가 강하게 떨어지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림자가 강하게 떨어진다는 건 빛이 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 번짐 크기네요. 이런 것들 선택하셔서 조정해 보시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그 모양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것만 앞에 체크만 풀면 돼요. 그러면 취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각도라고 하는 건 그림자의 각도인데,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럼 그림자의 위치가 변하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그라디언트 한번 해볼까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면 그라디언트 적용 방식이 있는데, 요거는 요 그 글씨 모양에 따라서 모양만큼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색상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 모양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추가적으로 색상을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그 부분의 색상을 더 추가하고, 여기에 있는 마른 목골은 요 경계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자, 모든 것을 다 풀어 보시면 돼요. 클릭하고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다 풀고, 색상, 여기를 밑에 있는 거 색상 칩이거든요. 색상 칩을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약간 다른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하게 한번 해보고요. 확인. 그 다음에 하단 부분도 색상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밝게. 자,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한번 강하게 한번 라인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색상은 여기서 선택해서 좀 강하게. 확인 누르고 얘를 요 중간에 있는 마름모를 끄집어 올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에도 또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 정도로 선택하셔서 색상을 또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연두빛으로 내리고 이렇게 색상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글씨의 모양만큼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의 모양이 되죠. 자, 여기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이 옵션 창에서 혼합 옵션을 선택하시고 적용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색상은 혼합 옵션에서 줬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선택해서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다. 여기 요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칠. 정경색이죠. 정경색 확인. 정경색이 그냥 확 채워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적용해 준 거니까 여기에서 그라디언트를 바꿔 주시면 돼요. 사용하기 싫다 그러면 앞에 눈을 끄시면 돼요. 그럼 원래 최초에 그 해당 부분만 사용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또 가져와 볼까요? 여기다 꽃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꽃. 여기에 보니까 꽃이 좀 있는데 몇 가지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꽃이 있죠. 여기에. 그래서 꽃만 선택하려면 자동 선택 도구로 배경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흰색이 선택됐죠. 그 상태에서 영역만 반전, 선택 메뉴에서 반전, 그다음에 밑에도 분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제외시키면 되죠. 그래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 필요 없으니까 닫고 붙여넣기 크죠? 줄이면 되겠죠? 줄이기 위해서는 편집 메뉴에서 자유변형 그 다음에 살짝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한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고 줄이면 되겠죠? 가운데 중심으로 줄이려면 Alt 버튼 누르고 줄이시면 돼요. 줄이셔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선택, 그 다음에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대로 이동시키면 되는데 이때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이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사이즈만 또 변경해 볼게요. 컨트롤 T는 자유변형 도구입니다. 이렇게. 자, 엔터. 자, 또 다른 사진 가져와 볼까요? 이번에는 흰색 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배경만 선택해서 너무 많이 여기에 보면 입 안쪽까지 들어오네요. 그러면 허용치를 낮추면 되겠죠. 한 15 정도. 자, 클릭해 볼까요? 예, 그랬더니 거의 꽃만 선택이 됐어요. 영역 반전이죠. 영역 반전 선택해서 반전. 그다음 복사. 그다음에 필요 없으니까 닫고요. 그다음에 붙여넣기. 편집해서 붙여넣기. 또 크죠.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편집해서 자유변형 조금 위에 내려서 모서리를 보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줄일 거니까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엔터. 적용했죠. 자, 또 하나 복사해 볼까요? 복사하려면 이동 선택 누르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여기도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을 또 만들었습니다. 다른 꽃 한번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분홍색, 이번엔 빨간색을 가져와 볼까요? 빨간색 펜지 모양 하나가 있네요. 자, 흰색 여백 부분을 꽃만 선택할 거니까 꽃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흰색 부분이 많으니까 흰색 부분을 선택하고 반전만 시키면 돼요. 자, 자동 선택 툴로 배경 선택하고 영역 반전, 그 다음에 복사. 이걸 단축키만 쓰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죠. 붙여넣기. 크기 조정, 컨트롤 T죠. 자유변형, 컨트롤 T 여기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내리고 Alt 버튼, 중앙점을 중심으로 줄이기. 엔터. 그 다음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동. 어디다 둘까요? 이번에는 네,
여기다가 Alt 버튼 누르고 이동하면 복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레이어 4까지가 꽃이죠. 요거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요 보이는 레이어만 병합시킵니다. 병합시키는 방법은 다른 레이어는 건들지 않고요. 여기도 있네. 요 꽃 레이어 3도 꽃이죠. 컨트롤 버튼 누르고 클릭 요 이름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이는 레이어 병합, 보이는 레이어가 아니라 선택한 레이어 병합, 요거죠. 레이어 병합. 그러면 이렇게 꽃 부분만 다 레이어로 합쳐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 옵션 한번 또 선택해 보겠습니다. 혼합 옵션 이용해서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만 적용해 볼게요. 드롭 섀도우를 불투명도로 살짝 연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눌러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아까 텍스트는 직접 썼는데 또 텍스트의 다른 도구가 텍스트 툴을 꾹 눌러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마스크 도구라고 하는 건 글씨 모양대로 그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다가 바다가 그립다라고 해서 선택하고 얘를 키워 볼게요. 자유 변형. 이거는 이렇게 이 선택 영역 요 텍스트 문자 도구는 자유롭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자 마스크 도구는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글자를 이용해서 쓴 다음에 크기를 조정해 가지고 그것을 이미지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문자 마스크 도구 굳이 이용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가이드라인 해제하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글자로 바다가 그립다 이렇게 해놓고 글씨를 한번 키워볼게요. 자유 변형. 자, 이렇게 키워서 사이즈 위치 괜찮으면 엔터. 그 다음에 글씨 만들었으니까 이 이미지 부분을 컨트롤 버튼으로 클릭하면 가이드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가리고 배경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요 글자 모양만큼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글씨 모양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림자만 한번 또 넣어볼게요. 혼합 옵션에서 드롭 섀도우 조금 진하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너무 멀죠. 그래서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네. 그다음에 외곽을 좀 흐리게 해볼게요. 그리고 거리는 조금만 좁히고 그림자 방향도 조금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확인 누르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림자만 들어가니까 조금 흐릿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요게 바다가 갖고 있는 픽셀을 그대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농도를 조절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곡선을 이용해서 조금 어둡게, 그러면 이미지를 어둡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에다가 아니면 이미지에다가 그림처럼 이렇게 글자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좀 더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한번 구상해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명절 때 사진 많잖아요. 명절 때 뭐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뭐 이런 글씨라든가, 그 다음에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를 문자를 이용해서 좋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보내드리면 아마 즐거운 이미지의 표현, 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인들은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뭐 그 새해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다른 데서 구해와서 이렇게 보내면 똑같은 사진이 돌아다니면 우리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인들은 내가 찍은 사진 갖고 이쁜 그림 엽서 만들어서 보낸다라고 하시면 아마 받아보시는 분들이 새롭다라고 하고 그러한 정성을 또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이렇게 간단한 몇 개의 단어만 이용해서 편지 또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좋은 선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